원효로 이가 주민분들은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주민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서, 찬성이냐 반대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7%가 넘으면 본직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67%가 넘어가서 본직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한번 내고 한 달이 지나버리면 내가 낸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제출할 때 정말 이 도심 복합 사업이 내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재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내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서를 내고 안 내고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동의서를 내잖아요. 내가 지금 동의서를 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주민 설명회 때 제시한 금액을 생각하고서 나는 동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본 자산가치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내가 낸 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이 지역이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그 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목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만약에 도심 복합 사업의 본직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거를 민간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된다. 정말 내가 얼마 정도의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지도 모르는, 내가 분담금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동의서를 냈는데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눈뜨고 코 베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도심 복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평가 금액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터디하시고 공부하시고 동의서를 제출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LH에서 주민 설명회 할 때요,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식이 할인율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할인율,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그 할인율이 최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 재물포 북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16%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 금액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평가되고, 내가 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와 동일한 수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할인율, 사업성이 그렇게 좋다고 광고를 했지만 내가 받는 할인율은 16%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왜 이런 공공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고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정말 때는 늦은 게, 지금은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이제 재물포에 전국 철거민 연합회인가 이런 단체들도 들어와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단체들이 들어오고 재개발은 진행 안 되고 해제도 안 되면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계속 시간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내가 한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가받은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중에 10년이 됐든 10년, 20년이 됐든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시점에 분양가는 다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른 자산 가치에 대한 증가분이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이런 공공 재개발을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하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포 원효로 이가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정말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보시고 다른 데 사례들 보시면서 이 일대가 공공 재개발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사업의 가장 큰 단점은 21년도, 예를 재물포의 예를 들게요. 재물포가 21년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는 이 시점에서 했어요. 이 시점에 했는데 이 시점에 한 것도 2년 후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21년부터 거래를 못했는데 거래 못한 21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된 상태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길 수 없고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내 재산을 뺏겨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사실 재물포에서 벌어졌거든요. 민간 재개발에서 850세대 정도 되는 현재 소유주가 3,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로 아파트로 갔을 때 민간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이나 1+1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찬성, 반대를 하시는 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효로이가 주민들이 지금 예정지구가 되면서 이제 다들 긴장하기 시작하셨고요.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네에 보시면 이제 현수막이나 반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추진위원장님께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뭐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확하게 아시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추진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내가 너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결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협의체에 대한 법적인 그 효력? 법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 도시복합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공공재개발은 주민협의체가 있지만 그거를 의결을 거치라는 법적인 조항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명목상으로 그냥 있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조직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사람들이 네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나중에 가서 말을 한들 그때는 이미 배 떠나고 차 떠난 이후다. 그러면 그때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원효로 2가는요, 어떤 재개발이든 다 가능하고, 민간 재개발을 했을 때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고급진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이 멋진 땅에 말도 안 되는 도심 복합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무런 부동산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공공재개발을 찬성하는 이유는 공공재개발이 정말 빨리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수용 방식의 재개발이 만약에 정말 원하는 그런 스케줄대로 된다고 하고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당연히 빨리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죠. 그렇지만 평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고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고 내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공공재개발 이런 효창 원효로 2가 원효로 2가 같은 이런 핵심 입지에 도심 복합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목적에 의해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인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분양할 수도 있는 그런 개발 이익을 20억에 분양하면서 그냥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럼 그런 재개발 사업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동의를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동의가 없었을 때도 이 공공재개발이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재물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전국 철거민 연합회나 공공재개발을 반대하시는 그런 연합회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일대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공재개발 본지구가 해제되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이런 상태로 시간만 하염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사업시 인가나 이런 것까지 다 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이 본지구 해제도 안 되고 재개발 사업도 안 되고, 이 상태로 슬럼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가받은 그 평가 금액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2021년, 2022년 이 시점에 받은 평가 금액이 입주하는 시점이 10년이나 20년 이후에 그 시점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돼야 된다. 그냥 단순히 쪽수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이런 전체적인 호응을 이끌어서 가는 재개발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